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 콜라지 작업을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서 뭐 여러분들이 이 대상에 관련된 배경도 지우고 그다음에 텍스트 등 뭐 여러 가지 포토샵을 사용해서 정보를 구성하는 작업을 처음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제는 똑같고 사진 작업의 구성은 약간 좀 다르게. 그래서 지난주는 이렇게 쭉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인물이 만들어낸 그런 작업물들 함께 구성했다면은 이번 주는 약간 좀 제품 중심,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예, 제품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미지와 텍스트를 따로따로 분리시키진 않고 음,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급적이면은 연결시켜서 일치하게 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게끔 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더라도 텍스트들이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또 지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이 이미지가 이 이미지에 해당되는 텍스트는 이 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이 제품 중심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해볼 생각이고요. 또 사진의 크기가 너무 같으면은 좀 지루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 크기에 대한 대비 효과를 좀 주어서 약간 시선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큰 이미지는 앞쪽, 작은 이미지는 뒤쪽, 또는 이미지에 대해서 뭐 강약, 중강약 이런 걸 살려서 약간 시선에 대한 유도를 주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이 아예 박스, 사각 박스를 좀 활용해서 이 사각 박스 안에 관련된 이미지를 안에다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순번을 달아서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위주로 진행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준비해야 될 거는 항상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작업할 이미지와 그 다음에 텍스트를 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겠죠.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좀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으로 불러들여서 일단 작업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로가 길든 가로가 길든 뭐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업 사이즈에는 세로가 긴 거를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일단 파일에 들어가서 세로 만들기 하고 여기서 높이 값을 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폭은 좀 작게 72 해상도의 픽셀인지 그 다음에 색상 모드는 RGB. 나중에 또 얼마든지 사이즈는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놓고
작업을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작업 활용할 소스를 이제 컷아웃 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보통 이런 거 이제 눕기 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미지가 저는 이제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흰색 바탕에 이미지가 있는 사진을 좀 구해놨고요.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 흰색 배경과 이미지의 색상을 비교해가면서 배경을 지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번에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남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한 번 더 이 조정에 들어가서 레벨, 명도 대비를 조절하는 옵션이죠. 그래서 좀 더 어둡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둡게. 그런 배경하고 이 제품 이미지나 색상 대비 차가 더 심하게 일어나서 더 잘 제거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흰색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여기 흰색이 아닌 약간 좀 흐려져 있는 부분, 이 부분 클릭하면은 약간 좀 여기가 밝아지면서 여기가 지금 배경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어두워진 게 보이고 있죠. 확인 누르고 다음에 이제 눕기 허용치를 좀 더 많이 줘볼게요. 10 정도 주고 하면은 깨끗하게 싹 지워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해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툴 있죠? 올가미 툴이라든지 이런 툴로 그냥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하나하나당 이렇게 좀 제거를 해서 준비를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이 제거된 이미지들은 이 아까 그 작업으로 해놓은 여기다가 이제 옮겨 줘야겠죠. 그래서 옮길 때는 일단 여기 파일을 하나 저장 하나 할게요. 파일을 제목 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일단 여기다가 제품 중심이라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레이어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레이어 복제가 나오는데 복제를 눌러서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제품 중심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옮겨지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도 되고 또 다른 한 방법은 아예 그냥 레이어체 드래그 해도 옮겨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레이어가 두 개가 생긴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옮기는 방법은 편하게 옮겨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도 보면은
흰색과 이 이미지가 지금 분간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에 레벨을 좀 들어가서 일단 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요 물체의 이미지를 약간 어둡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레벨 단계에서 어두운 톤들을 약간 이렇게 당겨주면은 이미지가 좀 이 부분이 좀 어두워지죠. 다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둡게 좀 처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위에 있는 거를 조절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또 이 매직 이레이저 툴로 이번에는 허용치를 좀 작게 10 정도 둬주고 제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흰색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침범하지 않고 제거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상태에서 레이어 복제해서 문서를 제품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파일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리고 전에 해놨던 PSD 작업이 있으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눕기를 뗄 필요 없고 전에 해놨던 작업에서 그냥 좀 가져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에 딴 것 중에 지금 의자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올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레이어 복제에 작품 중심으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옮길 수 있는 데를 옮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레이어를 나중에 가서 지워도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만큼 다 옮겨 놓을게요. 자, 그래서 최종적인 그 작업 준비는 현재 텍스트까지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텍스트 필드에다가 또 카피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이미지랑 그 다음에 텍스트 이런 것들을 좀 더 지도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텍스트의 크기를 좀 조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여기에 보면은 원래 이미지가 갖고 있던 그 특성을 이 스마트 오브젝트로 좀 바꿔서 손상이 없게끔 벡터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한번 하고 이제 이미지를 어느 정도 배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대로 그 원래대로 이미지 되돌리는 방식으로 또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 글을 다 읽어보면은
이미지의 원래 특성을 가진 소스, 이미지 등 품질에 손상 없이 편집할 수 있도록 팩터화하여 사용하는 것. 예. 그래서 크기, 회전, 기울기 등 편집 작업할 때 이미지, 원본 이미지에 손실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손실들을 최소화해서 잠깐만요. 최소화해서 깨짐 현상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을 다 뭐 한꺼번에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게 고급 객체,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전환하면은 하나하나씩 해줘야겠네요. 고급 변경하면 여기에 아이콘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변경된 거와 변경 안 된 차이는 뭐 지난번 얘기했듯이 이 자동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은 특히 여기도 변형 컨트롤 선택하면은 얘네들은 X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1번 레이어는 트랜스폼 하면은 얘는 X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미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고급 객체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놓고,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다 되면은 레스터화 요거로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웰러대로 되돌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색상을 약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가 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조정 레이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 다음에 보면은 다 살아있죠. 그래서 이미지 회전, 뭐 크기 배치할 때까지는 고급 레이어 스마트 오브젝트로 해놓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색상이라든지 뭐 채도 명도 같은 것 다시 조절할 때는 원래의 오브젝트로 되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화면 사이즈가 약간 작다라고 생각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캔버스 크기로 다시 조절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아니고 캔버스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 폭을 넓히고 싶다라고 가정하면은 여기를 뭐 내가 한 100픽셀 정도 양쪽으로 뻗쳐나게끔 약간 커진 상태이죠. 그리고 또는 이 클럽 툴을 활용해서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클럽 툴을 누리고 상태에서 누리면은 얼마든지 또 늘었다 줄여놨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미지의 캔버스 크기라든지 클럽 툴로 조절하면은 이 화면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텍스트 필드 이거를 이 순서에 좀 맞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새 파일에다가 지금 텍스트 필드만 복사해서 이 내용을 좀 보고서 화면을 배치하기 위해서 새 파일에 텍스트만 카피해 가지고 지금 따로 분리를 좀 시켰고요.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레이어도 보면은 다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달걀 레이어 2가 아니고 얘는 달걀 꽃병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얘는 매드 V자,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기 쉽게끔 이미지를 좀 정렬을, 이미지의 네이밍을 좀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제가 이 네이밍들을 다 이제 하나씩 다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렬을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거니까 일단 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 선택 툴로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룹이 아닌 레이어로 한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달걀 꽃병 이런 것들은 또 사이즈를 작게 하기 위해서 프리 트랜스폼으로, 프리 트랜스폼 변형이죠. 자유 변형 도구 컨트롤 T. 그래서 또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게 신버전에서는 이 가로 세로 그 비율 지전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 CC가 아닌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꼭 Shift 키를 눌러주면서 해줘야지 가로 세로가 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매드 V자,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하나씩 또 이런 식으로 옮겨 놓을게요. 이때 가급적이면은 클릭을 하지 말고 마우스 드래그로 해서 글틀을 만들어서 붙여줘야겠죠. 그리고 이 글틀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데, 여기에 텍스트 도구에서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지금은 글틀의 반응이 약간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일단 제목 하나당, 그 이미지 하나당 텍스트 박스를 올려놓도록 하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서 이미지 하나당 텍스트를 지금 현재 배치한 상태고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태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은 이미지랑 텍스트가 적절하게 구성해서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게끔 구성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레이어도 지금 개수가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레이어의 이 옵션을 보면은, 여기 패널 옵션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썸네일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작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여기서 저장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달걀 꽃병은 이런 식으로 서로 근접하게 해주던가, 또는 서로 링크를 좀 걸어주는 거. 가급적이면은 근처에 가 있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스파클링 티어 VIP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레이어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일치하게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끼리의 그 대소 구분 좀 시켜서 좀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캔버스 크기를 일단 1600 사이즈로 더 길게 이제 설정해서 해놨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일단 이미지에 대한 정렬을 좀 해놓은 게 낫겠죠? 너무 지금 뒤죽박죽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요 무브 툴의 자동 선택 요거 해놓고, 그리고 변형 컨트롤 이것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선택을 체크하게 되면은 바로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기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 레이어를 이렇게 한 줄로 쭉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지그재그 형식으로 그 다음에 서로 겹쳐도 뭐 상관없겠죠? 서로 겹쳐도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뭐 커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사이즈가 좀 작다고 하면은 사이즈를 조금씩 더 늘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00인데 1700으로 하고, 위아래 좀 약간 여백도를 늘리고 싶다 하면은 1700으로 해서 중심점을 가운데로 해서 양쪽을 넓혀주면은 여백이 좀 생기겠죠. 그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배치는, 텍스트는 약간 여기에 보면은 일단 보기에 보면은 눈금자가 있어요. 눈금자를 켜서 여기 눈금자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텍스트는 이 가이드라인에 딱 맞게 배치하도록 하죠. 그래서 스파클링 의자도 여기에 가이드라인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쪽 가이드라인도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매듭 의자, 지금 요 자동 선택을 좀 풀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해당 레이어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얘도 요거는 여기에서 적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끄고 킥으로 끄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보기에 보면은 컨트롤 R이죠. 그래서 이거를 자판기에서 컨트롤 R을 껐다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표시에 보면은 여기 안내선이라는 게 있죠. 지금 현재 빨간 색상으로 된 게 안내선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이게 세미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컨트롤 세미클론을 누르게 되면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텍스트 여기 정렬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 텍스트가 가급적이면은 해당되는 이미지랑 연결되게끔 좀 근접시켜 놔야 줘야겠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글씨가 큰 것들은 텍스트 박스를 조정을 해가지고 문장을 좀 조절해서
표현해 주고요. 예. 서커스. 그래서 이때는 약간 크기를 좀 조절해 줘야겠죠. 가령 이 두 개의 의자가 있는데 지금 이 의자가 좀 서로 크기가 비슷비슷하다 하면은 하나는 좀 작게,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해서 약간 시선을 약간 유도해 줘야겠죠. 예. 그리고 얘도 손 사이즈는 좀 더 작게. 그 다음에 꽃병도 커질 필요가 있으면은 꽃병도 크게. 그 다음에 뭐 넘어가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매듭의자도 한번 크게 키워보기도 하고 작게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면서 이게 좀 나을 것 같다 생각되는 것들을 크기를 정해주면겠죠. 예. 꽃병도 이거에 비해서 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텍스트도 위치를 보면서 해줘야 될 거겠죠. 예. 여기에 있는 게 좋을 건지 여기에 있는 게 좋을 건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좀 더 키워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아시스 의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작업을 여러분들이 좀 제품 중심으로 좀 작업을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게 여기다가 이제 디자이너가 현재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넣어보고 이제 이 작업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 텍스트랑 이거랑 서로 연결이 잘 되는지 그걸 좀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매듭 의자는 아래쪽을 좀 빼서 여기다가 이제 디자이너의 그런 정보를 이쪽 부분에다 살짝 넣어주도록 할게요. 하고 자, 지금 제가 전에 했던 작업에서 요 이미지만 또 마찬가지로 복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제, 그 다음에 제품 중심 옮겨서 지금 이미지랑 텍스트 해서 옮겨서 지금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너무 강하면은 또 제품 이미지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 여기서 투명도를 떨어뜨린다든가 하면은 좀 얘네들이 좀 더 살죠. 그래서 요것만 진한 서체로 정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래서 이후에 작업은 제가 가로 사이즈로 했는데 다음번에 또 할 때는 요거를 세로 사이즈,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좀 약간 다양하게 한번 작업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500 정도, 600 정도
이런 사이즈로 해서 똑같이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품 중심으로 또 이미지와 텍스트를 좀 서로 근접하게 서로 가까이 위치시켜서 이 해당되는 이미지와 이 텍스트 정보가 연관된 정보로 읽힐 수 있게끔 배치를 해주는 게 이번 작업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 내용 한번 읽어보고 뭐 참고할 내용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3차 시에 제가 한번 뭐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폴더 정리라고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뭐냐면은 지금 대상 자료에 보면은 너무 많은 텍스트가 현재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은 폴더를 좀 정리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인물, 그 다음에 뭐 제품 이런 식으로 있어서 뭐 인물 사진이면은 인물 사진만 선택해가지고 인물 사진에 놓다든지, 그 다음에 제품 사진 놓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폴더 정리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너무 한 폴더 안에다가 너무 많은 이미지들 한꺼번에 몰아넣으면은 좀 관리가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은 폴더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깥 면에는 지금 작업한 폴더와 요거 이미지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